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그리고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생각할 점이 많은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단 옵션 만기일의 옵션 움직임, 시나리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023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6만 원을 이탈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은 밤 사이에 이제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살피고 우리 시장 내용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입니다. 다수의 위원은 차입 비용 축소, 경제 성장 유지 및 견인 등을 위해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라는 소식 있었고요. 일부 위원들은 단계적인 인하를 주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12명의 위원 중에서 미셸 보우먼 이사만이 25bp 인하에 투표했고요. 그때는 이제 11대 1로 끝이 났었죠.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 중 일부의 위원들도 25bp의 인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50bp 인하를 주장하며 다른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며 상승세 마감 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체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쉬는 동안까지 포함해서 이틀간 미국 증시는 올라갔고 따라서 오늘 갭상승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기존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뷰 영상 그리고 라이브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렸던 것처럼 아직 외국인들이 10월 옵션 만기일까지 상승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들의 콜옵션이 잔뜩 사져 있는 상태를 굳이 다 죽여놓고 마지막에 살릴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당일 어느 쪽으로 개인들이 향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상방으로 돌리려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갭 상승 후 유지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오늘 갭 상승하고도 또 시장은 빠르게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눌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왔다가 눌릴 법도 했는데 뭐 그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350만 살짝 넘어가서 그냥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 나오는 이유가요.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물은 떴는데 삼성전자 시가가 6만 100원 오늘 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떴던 선물이 다시 원위치 돌아와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선물은 떴는데 삼성전자는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다시 키 맞추기 맞춰주는, 그래서 시작부터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늘 개장 전 체크 내용입니다. 10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삼성전자 매동,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대량 매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455만 주 중심으로 오늘도 외국인은 54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장중 매도에서 막판 매수로 전환되면서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옵션 만기 수급은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콜옵션을 많이 샀죠. 콜옵션을 6만 계약 이상 사들이면서 자 차트 볼게요. 파란 선 보이시죠? 개인은 옵션 계약으로 거의 6만 계약 이상을 계속 사들인 채 유지했기 때문에 거의 물타기 한 거잖아요. 아침에 물타기 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낸 겁니다. 자, 개인은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347.5 콜옵션 중심으로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이 방향, 개인이 콜옵션을 늘리는 방향이 아침에 진행됐었죠. 그러니 그거를 살려주지 않는 정점 라인인 코스피 200 347.5 선물로는 약 349.5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이걸 넘어갔으면 개인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받아낸 347.5가 부활하겠죠. 그래서 그 부활을 시켜주지 않은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콜매수가 많은 상태에서 시장은 올라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국채지수 윅비의 편입이 결정됐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단 유예기간을 거쳐서 실제 지수에 편입되는 거고, 실제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내년 11월입니다. 1년 이상 유예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예기간 동안에 탈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예기간 거쳐서 탈락이 된다면 줬다 뺏는 경우로 더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유예기간 동안에 잘 조건을 만들어서 실제 지수에 편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그래서 25년 11월 이후 실제 지수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금 투입도 자금 유입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점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가 최대 약세론자 JP모건의 관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락 무게에서 상승 쪽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월가 최대의 약세론자 중 하나인 콜라노비치의 JP모건 퇴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콜라노비치는 2008년 JP모건이 베어스탠스를 인수할 때 JP모건에 합류했고 최근 미국 강세장에서 지속적으로 약세론, 부정론을 펼치다가 올해 상승을 모두 놓치면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의 관점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서 상승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견인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밤 미국 CPI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9시 반 잠시 후 발표하고요. 연간은 이전에 2.5%에서 예상치 2.3% 나오고 있고요. 근원 CPI는 이전 3.2% 예상치도 3.2% 동결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네 번째 6만 원 이탈인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답답하죠. 추세가 완전히 눕혀 있죠. 7월 11일 고점 이후로. 자, 이따가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네 번째 6만 원 이탈입니다.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오늘은 6만 원을 지지하는 힘이 지면서 끝났죠. 종가 지지 여부가 중요했으나 종가에 지지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400원을 눌러대면서 끝났죠. 900만 주 이상의 종가 매도가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23년 3월 이후로 종가 6만 원 이탈은 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개인은 이제 옵션 만기일에 콜 매수 집중 물타기가 진행됐습니다. 347.5 콜 중심으로 계속 물타기를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47.5 콜을 살려줄 리는 없겠죠. 삼성전자가 6만 원 이탈하는 모습 두 가지가 시장 방해 요인이 오늘 하루 종일 작용했고요. 변동성 지수가 개파락 후 장중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요거는 다시 하락하면서 변동성 지수 자체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조금 오늘 완화된 것은 사실 시장이 긍정적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옵션 만기일에 옵션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에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내려온 것은 옵션이 자극적인 베팅이 좀 줄어들고 청산이 되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 내용 좀 보려고 하는데요. 파생반 내용 체크 잠깐 볼까요? 자, 오늘 파생반에서 어떤 해석을 말씀드렸는지 정규 교육반에서 제가 오늘 시장에 어떤 자리를 좀 봐드리고 했는지 보면요. 일단 장 초반에 이 저항 자리까지 도달은 못했습니다. 도달은 한 1포인트 정도 못 미쳤는데 0.9포인트 못 미쳤네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를 첫 번째 놓고 보는데 요 자리 부근에 1차 지지를 설정했죠. 제가 오늘 41분 8시 41분에 올려드리는 장전 자리에서 1차 지지 라인을 346.5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저점이 346.45에서 나왔습니다. 한 틱 차이로 그 자리에서 튕겨져 올라갔죠. 지지 받은 거죠. 지지 받고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겹쳤던 라인들 한 번씩 다 걸렸죠. 그런데 반등을 할 때 어디까지 반등을 하냐라는 관점. 자, 보시면 제가 중간에 이런 메시지를 또 드렸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이제 먼저 이거 차트에 적기 전에 먼저 이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347.5를 살려주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347.5를 결제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347.5에 선물 거래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2포인트 정도 더하면 349.5가 됩니다. 베이시스 이 정도 더하면 349.5를 안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점이 어디예요? 자, 여기죠. 여기가 349.5가 되죠. 자, 요 자리가 349.5가 됩니다. 즉 347.5 결제 자리 안 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가가 나와서 눌렸던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풋옵션 345나 347.5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건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저점 라인과 지지받는 라인과 저항받는 라인을 한 번씩 본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345 풋옵션에 대해선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먼저 347.5 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347.5 콜옵션, 개인들이 주로 매수했던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 고점 2.49였는데 쭉쭉 내려왔죠. 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 떨어지는 칼라를 개인들은 받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냥 물타기 하면서 받은 거예요. 아침에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사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추정 평단가는 요 정도 라인이 형성돼서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오후에 점심시간 때 그걸 살려주는 척을 했죠. 근데 평단가 이상으로 안 주니까 개인들은 굳이 팔지 않은 겁니다. 개인들은 콜옵션을 오늘 계속 팔지 않고 있었죠. 6만 계약 이상 유지하고 있었죠. 파란 선 보이시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347.5를 계속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어디요? 347.5가 결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아침에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기를 크게 했던 개인들은 평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 시장 상승에 방해되는 중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에 대해서는 요거 3, 4, 5 풋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막판에 풋옵션 3, 4, 5가 결제 싸움을 했었죠. 결제 싸움을 했는데 결국엔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점 찍고 15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의 저점이 요 끝나고 내려와서 끝나야, 요걸 깨고 내려와서 끝나야 3세업 풋이 좋은 가격에 결제되는데 내려오다가 말았죠. 그 자리가 여기 라인 있죠. 여기가 오늘 지지 라인이라고 설정됐던 자리를 내려와서 끝나야 3, 4, 5 풋이 강하게 좋은 가격에 결제되는데 내려오는 척만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 자체가 3, 4, 5 풋이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결정짓는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옵션 만기 마지막 한 그 3시 이후에, 특히 2시 반 이후 3시 이후에 옵션 만기 날에 막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 그게 매력적인 옵션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은 347.5 콜옵션과 345 풋옵션이었는데, 347.5는 개인 죽는 방향으로, 345 풋옵션은 장중에 15배가 나오고 결제가 꽝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10월 9일 한글날 휴장일 들어가기 전날, 이제 휴장일이니까 옵션 양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저라면은 양매수하지 않는다. 왜 옵션의 프리가 이미 높은데 뭐하러 양매수 비집고 들어가서 녹일 가능성이 높은데, 웬만하면 녹을 텐데, 나스닥이 뭐 미친 듯이 이틀 연속으로 막 2%씩 상승하면 모를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녹습니다. 심지어 이틀 동안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콜옵션은 좀 올랐지만 풋옵션이 녹는 바람에 양매수 효과가 전혀 없었죠. 시작부터 갭 떴는데도 불구하고 녹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매수는 언제 타점을 잡는다고요? 이런 경우 옵션의 프리가 높아서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장중에 녹여요. 만기 당일 장중에. 그래서 345 풋옵션 차트를 보면 장중에 녹입니다. 이걸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중에 제가 예시를 뭐라고 드렸어요? 1.0짜리 옵션이 0.1까지 내려와서 1.0을 만드는 과정, 이게 비로소 여기서 10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10배가 나온다. 이거 예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미리 들어가면 그냥 고생만 하다가 본전 처리를 하거나 손절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옵션 만긴 날 그 저점 타점을 잡으면 5배, 10배 이상 나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옵션 프리가 높을 때는요. 그래서 프리장 지나서 본장 때, 점심시간 때나 오후 2시 이후에 그 타점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1시 40분에 나왔네요. 1시 43분쯤에. 제가 중간에도 여기 보시면 잭팟 가능성 포인트를 1외가인 350콜과 345 풋으로 잡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건 미리 잡았기 때문에 350콜은 한참 전에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불가고. 근데 345 풋은 어떻게 됐어요? 0.05를 찍고 12배 이상 진행이 됐는데, 진행 중이었는데 이거 15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15배까지. 언제? 0.1 언더에서 유효하다. 중간에 0.1 한번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0.05까지 갔던 거죠. 0.05에서 어떻게 갔어요? 0.05에서 여기, 자, 이렇게 갔죠. 자, 보시면 이렇게 갔습니다. 풋옵션 345가 충분히 0.1
언더까지 프리를 녹인 뒤에 퍼센테이지로 상승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날이었는데 저가 0.05부터 15배, 고가 0.76까지 갔다가 결제가 0으로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0.05, 0.1 언더에서 잡은 분들도 막판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결제가 안 되면 꽝인 거예요. 여기서 345 간당간당 했는데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와 15배야? 나는 20배, 30배, 50배 노릴 거야 라고 했다면 결제가 안 되면 그거 수익 다 꽝으로 반납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제까지 간다면 정말 대폭 체결을 시켜놓고 수익 청산을 시켜놓고 남은 물량만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 너무 욕심을 부리면 먹었던 것도 다 뱉어내게 됩니다. 옵션은 특히 만긴 날에 결제 싸움에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배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으니까 이것 또한 좋은 교재가 되겠죠. 좋은 공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리 양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이 만기날 장중 타점을 잡되 0.1 언더에 내려오는 옵션물과 그때의 상황의 수급을 비교해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양매수를 잡으면 훨씬 더 좋은 확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12시 15분 기준으로 체크했더니 등가 싸움이 등합은 감소되면서 347.5였는데 2시 45분에 345로 내려왔죠. 345 콜에서는 개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고 345 풋은 개인 소량이 남겨졌는데 요건 또 마지막에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금융투자 소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345 풋이 결제되냐 마냐 했는데 동전 세우기 가능성이 생기면서 둘 다 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200은 345.76으로 진입해서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345.21에 종료됐습니다. 결국 동전 세우기로 끝났고 삼성전자가 400원을 하락했는데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막 900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종가에 많이 밀렸죠. 그래서 58,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하락분을 KTNG, SK하이닉스, KB금융 등이 종가 상승으로 커버했습니다. 특히 KTNG는 오늘 13%나 올라가는, 이게 거의 다 종가에 올라간 겁니다. 차트 보시면 종가에 이렇게 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내렸다가 종가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 하락분을 나머지들로 어떻게든 커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345 콜옵션은 개인은 유지되고 막판에 금융투자 소량이 좀 들어갔는데 0.61로 들어가서 0.21로 끝났고요. 345 풋은 막판에 개인 풋이 사라지고 금융투자가 소량을 유지했는데 그냥 막판에 15배가 나오면서 이제 금융투자가 그걸 조금 그래도 줄이긴 했겠죠. 그때 0.24로 진입해서 0으로 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막판 15배 상승하고 0으로 죽었다라는 거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 복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보니까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300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콜옵션 매도가 많았었죠. 개인들 슈퍼개미 중심으로 콜옵션 매수가 한 300억 넘게 들어올 때 반대로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를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게 계속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전액 수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00억 콜 매도 전액 수익급이 나왔고요. 개인은 210억 콜 매수 전액 손실급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는 12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거는 증권사마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권사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한 평균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내용을 이제 살피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삼성전자는 일단 먼저 요거부터 자,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최근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보유 비중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데 외국인은 10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반대로 개인들은 10조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 계속 물타기 하고, 이거 사실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용 비율도 늘었는데 어쨌든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언젠간 올라오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까요? 계속 외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팔고만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이제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이제 3개월간 이제 괴롭히던 슈퍼개미 중심의 선물 매수 포지션 롤오버 물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번 10월 만기에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중순에 삼성전자의 슈퍼개미가 6천억 이상
선물 매수를 진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점 징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금투에 그러면서 이제 금융투자는 반대 포지션을 장악했고 하락했죠. 그 다음에 8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확산되면서 개인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계속 다 말씀드려왔던 내용이죠. 2개월간 8월 만기, 9월 만기 시에 개인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삼성전자의 상승을 방해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많이 약해졌어요. 남아있긴 한데 이제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11월 미결은 벌써 200만 계약이 늘었습니다. 200만 계약이 잡힙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걸 보시면 삼성전자의 11월물 미결은 현재 200만 계약입니다. 이것도 그럼 개인들 삼성전자 매수 미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막판에 스프레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스프레드 거래가 마지막에 급증했어요. 자, 마지막에 자, 보시면 삼성전자의 스프레드 거래가 자, 분봉으로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여기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로 끝나기 직전에 급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 여기 보이시면 여기 그쵸 급하게 늘어났죠. 요게 마감 직전에 기관의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누르면서 결제가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넘어가고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선물은 매수였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매도가 기관들께 넘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개인들의 매수는 별로 이번에 안 넘어왔는데 매도 포지션에 기관이 넘어왔기 때문에 현물로는 외국인들이 방해하고 선물로는 뭐 이제 금융투자가 좀 방해하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그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11월물로 지금 11월물이 만기가 좀 긴 시기니까 그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그간 외국인은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56.4%에서 53.4%까지 3% 이상 축소하는 과정이 되었고요. 3%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대략 수량으로 따지면 거의 1억 8천만 주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두세 달 내려온 거고요. 그 사유는 제가 공매도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실물량을 꾸준히 모아 터트리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매도가 없으니까 물량을 많이 모아서 공매도 역할을 만들면서 진짜 차익 거래를 만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차익 거래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매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7월 중순 슈퍼개미의 대량 선물 매수 포지션 진입 이후 하방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단계적으로 8월 5일 저점을 금융투자와 개인에게 내준 것이고요. 69,000원의 중요한 라인을 이탈한 것 등이 지금까지 6만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볼 때도 처음에 삼성전자 슈퍼개미 대량 진입했을 때 하방 위험이 있는데 그리고 69,000원을 깨지는 순간 공간 열리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 공간이 열리는 게 지금 열렸고요. 이제 6만원까지 깨게 된 거죠. 그 내려오던 중 내용 자체는 이제 기술 유출권. 자, 어떤 건가 볼게요. 기술 유출권 최근에는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된 중국 공장에 한국 엔지니어가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현지 공장에 삼성 출신 등 한국 엔지니어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 기술 유출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법인 구조 조정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이유로서 블룸버그에서는 삼성전자가 동남아 호주에서도 지금 인력 감원 계획이 있는 상태다. 구조조정이 계획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나 늦어진 HBM 등으로 경쟁력 저하 등을 거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적도 좋지 않았었죠. 예. 실적도 최근에 상당히 부진하게 잡혔던 거고요. 동시에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 또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를 455만 주가량 매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은 22년 말에 보였던 저점인 49%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차트 길게 놓고 보면은 요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49%까지 내려왔을 때죠. 그래서 요때까지 다시 줄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그러나 일반적으로 잠시 매도를 멈추고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쉬어갈 때의 반등은 약 15에서 20%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여기서도 18% 반등이 나왔었죠. 중간에 한 차례 쉬어가는 요때도 18%의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3번을 지켜오던 6만원을 최종적으로 이탈하여 끝났으므로 다음 자리까지 내주게 될 수 있는데, 다음 자리는 이제 69,000원 이탈 시 6만원 라인까지 열렸던 것처럼 6만원 이탈 시에는 54,000에서 55,000자리 약 10% 가까운 수준의 추가 하락 자리를 열어놓게 됩니다. 열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해당 라인이 그어져 있는 자리죠. 이게 지금 로그를 적용하지 않은 차트에서의 쌍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열려 있게 되고요. 이걸 로그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해당 공간까지 추세를 열게 되는데 이 자리 또한 54,000에서 55,000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자리까지 공간이 열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6만원 선을 단시간에 다시 회복해주면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진정세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요. 자, 여기 보시면 단기에 6만원을 다시 회복해준다면, 너무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과했나 하면서 다시 회복해준다면,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가 가깝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올라서면서 단기에 좀 진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이 돼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이때에는 11월 물의 선현물 콘텐고가, 그러니까 정상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11월 선물은 59,400원으로 종료했고요. 현물은 58,900원으로 종료해서 일단은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물에는 굉장히 백워데이션 상태가 많았죠. 현물이 선물보다 높은 상태가 자주 일어나면서 현물을 계속 외국인들은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해당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54,500 라인입니다. 54,500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 저점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단기 저점을 잡더라도 추세의 에너지는, 이 추세 자체의 에너지는 쉽게 꺾이는 게 아니죠. 쉽게 꺾이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49%가 되는 시점과 공매도 재개 시기인 25년 3월 말쯤이 맞물릴 때, 자, 길게 보면요. 자, 삼성전자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그 자리가 여기죠. 자, 25년 3월이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랑 그 자리랑 맞물리게 될 때 저점이 중장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외국인은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공매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 삼성전자를 많이 모아왔었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때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경고성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지금 하락 구간을 그냥 당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 계시죠. 삼성전자에 대한 중사님의 의견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전을 살 수 있는 인생 저점이 올지 기대해봅니다. 이거죠. 삼성전자가 고가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 동안에 제가 계속 지금 저점이 아직 잡히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피하셨다라는 그 말씀 같고요. 어쨌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재개 시기인 25년 3월 말이 맞물리면서 저점을 형성하고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다시 늘려서 채우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함께 늘어나는 과정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삼성전자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내려오면서 그 자리와 삼성전자의 49% 보유 비중이 맞물린다면,
혹은 이걸 이탈하더라도 49%와 25년 3월 말 저점이 맞물린다면 그때부터 보유 비중을 이제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공매도도 증가시키겠죠. 공매도가 재개가 될 테니까. 그래서 둘 다 늘어나는 정상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매도가 없는 상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포지션을 세팅하기에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던 겁니다.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장중에 예시는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밥을 오른손으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책적으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지 말래요. 왼손으로 식사를 하래요. 오른손으로 수저를 잡지 말래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하던 공매도를 못하게 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차익 거래를 낼 수 있는 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그때 힘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오버 물량을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이나 관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내용하고. 자, 차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제 빗각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와 있고, 자, 차트 보시면서, 자, 일봉. 자, 선물은 현재 빗각 추세대를 돌파해서 올라와 있고, 여기요. 요 빗각을 돌파해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휴전선 38선이라고 언급했던 이 480 이평 라인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거의 꼬리를 달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킨 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스닥이 CPI 발표 이후 추가 상승해 준다면 야간 선물 상승 효과로 갭 상승에 시장이 좀 더 버텨줄 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위에서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회복 동반 없이는 결국 증시가 혼자 버텨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코스피 비중은 여전히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 음봉을 이 기준 갭과 기준 음봉을 모두 커버하고 돌파 안착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반등에도 언제든지 매도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변동성 지수가 추세 라인을 터치할 정도로 내려온 건데 이는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옵션 일부가 청산이 되면서. 그래서 11월물 시작 후에 11월물이 본옵션으로 된 첫 거래일 이후에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오지는 않는지. 자, 남은 주요 일정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일단 미국 CPI 발표가 곧 있으면 발표되고요. 리사 쿠기사, 존 윌리엄스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아침 10시 정도에 결정이 되고요.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60에서 70% 확률로 잡히고 있고요. 금리가 11월 달에 이제 인하할 것이다 확률이 이제 30에서 40%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금투세 결정 예정일이 11일인데 미뤄질 수 있다고도 보네요. 그래서 미뤄진다면 또 이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유예가 아닌 폐지로 결정되길 바랍니다. 미국 PPI 발표가 밤에 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가 그 물가 지수를 모두 살펴본 다음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강력 매파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거봐라, 인플레이션 올라가지 않느냐, 아직 안 잡혔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면, 내려갔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발언 강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로리 로건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일에는 중국 물가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자 텔레그램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시면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